안녕하십니까. 춘추 자격증 시대입니다. 자, 오늘 들어갈 거는 회로 이론이고요. 네, 교류입니다. 교류. 두 번째 시간이에요. 교류. 자, 교류라는 거가 이제 직류가 그때 이제 어떤 볼트를 쭉 나타내고 있는 5볼트면 5볼트 이렇게 쭉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직류였다면 이제 드디어 교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교류를 쓰게 된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변환도 쉽고 변환이 쉽다는 얘기는 고전압으로 특고압으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고 특고압으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는 전압의 제곱분의 1로 전압 강하가 떨어지는 걸 감안할 때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교류를 선호하게 되었고요. 미국에서 전역에 이제 그때 커런트 워가 있었을 때 에디슨과 테슬라가 서로 직류와 교류를 두고 미국 전역을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했을 때 그때 결국은 교류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직류로 인해서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류가 위험하다. 이거를 에디슨이 자꾸 주장을 했었고 우리 오늘날에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있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찌 됐든 그 에디슨이 그 위험성을 주장을 했고 그 위험성을 주장한 게 오히려 전기로 인해서 사형 제도를 또 부추긴 아주 희한한 결과를 낳긴 했는데 어찌 됐든 교류는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면 고압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자, 문제는 그거예요. 직류는 5볼트면 언제나 5볼트입니다. 언제나 5볼트예요. 근데 교류는요.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그러면 함수로 표현해 봅시다. fx는 5예요. 5. 5x도 아니에요. 5예요. 항상 5예요. 그죠? 뭐가 들어가도 5예요. 1초여도 5고 2초여도 5고 5초여도 5고 10초여도 5고 얘는 계속 5예요. 그게 직류예요. 근데 교류는 sin x래요. 지금 올라간 거에다 sin 파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때 네, 바로 전 시간에 기초 수학 보시면 여기서 요 사인이 요렇게 됐을 때 요 값, 요 값으로 점점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점점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이 사인에 대한 함수로만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사인 함수구나. 이렇게 됐는데, 자, 문제는 그겁니다. 얘는 5볼트라고 딱 규정을 할 수 있어요. 얘는 이 최고값 여기 진폭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 파형의 가장 진동이 들어가는 가장 그 넓은 폭, 그거를 진폭이라고 하는데 이 진폭이 예를 들어서 이게 5볼트라고 합시다. 똑같이 5볼트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지금 현재 5볼트예요, 0볼트예요, 마이너스 5볼트예요, 0볼트예요, 5볼트예요, 뭐 어디예요? 얘는 몇 볼트예요? 그걸 알 수가 없다란 말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직류의 5볼트에 해당하는 그 무언가로 한번 변환을 해서 바꿔보자라는 그러한 발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파형이 있을 때 얘를 갖다가 우리 i의 제곱 r 하면 이게 손실이죠. 열 손실이 일어나겠죠. 이 열 손실이 일어나는 거를 직류와 동일하게 해서 그때의 값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한 5볼트로 나오게끔 설정을 한 거죠. 그게. 그래야 이제 역할과 효과가 똑같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예로 나오게끔 하는 그거를 다 계산을 해서 과학자들이 "아 이러이러하더라."라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효값입니다. 실제로 효력이 있는 값. 결국은 뭐예요? 직류와 동일한 열 손실이 발생하는 그 값이 교류가 들어갔어도 직류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실효값이라는 이런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근데 실효값이 그럼 뭐냐? 어떻게 구하냐? 그거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이 최대값, 네, 좀 길게 하고, 요 최대값, 이거를 Vmax라고 보통 했죠.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 그걸 실효값이라 한다라고 외우셨을 거예요. 그죠? 요거를 실효값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외우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최대값이죠. 맥스니까. 맥스라서 최대값. 그런데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는 또 저처럼 못 외우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왜 실효값이 이렇게 됐는지 따져 보니까 사실 이 실효값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고요. 영문명은 이게 루트 민 스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퀘어 제곱이죠. 자, 이건 제곱, 미는 평균, 이건 제곱근, 루트죠, 루트. 제곱근. 다시 말해서 실효값이 어떻게 해보니까 i 제곱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보니까 이런 값이 나오더라. 우리가 사인판은 왔다 갔다 하면 계속 0 되잖아요. 올라간 거랑 내려간 거 평균 내보면 다 0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0이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하면 얘도 플러스, 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곱하면 걔도 플러스죠. 그래서 전부 다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 놓고 얘를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i 제곱 r이라는 것 때문에 제곱을 해 놓고 평균을 맞춘 다음에 다시 루트로 돌려 놓으면 이게 실효값이 되던데 라는 걸로 루트 민 스퀘어라는 실효값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효력이 이거에 대한 효과가 직류라 동일하더라. 직류의 그 볼트랑 동일하더라.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좋아. 제곱하고 평균을 냈다가 루트를 씌워보자. 그러면 그게 실효값이라며. 그래서 실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삼각함수의 공식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그때 이거 배웠어요. 사인 A, B는 신코코신이라고 배우셨죠? 코사인 A, B는 코코신신이라고 외우셨죠? 그때 여기만 마이너스로 극이 바뀐다고 그랬고. 기억나시죠? 전번 삼각함수편 보고 오세요. 수학이요. 바로 여기 제가 여기 걸어 드릴 테니까 삼각함수편 보고 오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코사인은 코 신신이라고 그랬어요. 대신 극수가 마이너스고 중간에 신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같은 x를 똑같이 써보잔 말이죠. a도 x, b도 x. 그러면 여기가 x 더하기 x니까 2x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2x는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가 되죠. 여기가 다 둘 다. 그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의 x가 되고 마이너스 여기는 똑같죠. x로 바뀌니까 사인 제곱 x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
네. 이거 최대값을 지금 제곱을 하고 평균을 낸 다음에 루트를 씌워야 돼요. 평균 그다음에 루트를 씌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값을 구하는 건데 사인에 대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우리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VM하고 요거 제곱됐어요. 그리고 평균값 사인의 제곱 평균값이 제곱이 되고 제곱이 평균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루트 씌우면 서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VM은 그대로 VM이 될 거고 사인의 제곱의 평균값의 1만 남겠죠. 그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사인 세타의 VM 최대값이 있어요. 이거 5라고 합시다. 5. 5 사인 세타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얘를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잖아요. 근데 5가 상수잖아요. 얘가 평균은 뭐예요? 얘는 계속 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5의 제곱 루트 그리고 사실 루트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그냥 하면 날아가는 거고 얘 날아가는 거고 5가 될 거고 얘는 속에서 평균이 구해진 다음에 루트가 씌워질 거예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의 평균값을 구하고 그 평균값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바로 요거겠네요. 그죠? 그거를 루트 민 스퀘어 실효값이라고 얘기하게 됐네요. 그럼 사인 제곱의 평균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다시 올라옵니다. 사인 제곱이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왔는데 우리 그러면 그때 요거 배우셨죠? 또 하나 1번으로 나왔던 거 그때 삼각형 다항식 중에 1번으로 나왔던 거. 자, 사인부터 할게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라고 했죠?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코사인 제곱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코사인 x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하려면 1을 여기다 두고 사인 제곱 세타가 2항이 되면 되죠. 그럼 얘가 되겠죠. 그럼 코사인 x 제곱 x는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코사인 이거는 편하게 들으세요. 듣기만 하세요. 네, 보시기만 하면 안 돼요. 네, 코사인 2x에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에 또 한 번 사인 제곱 세타가 x가 들어가요. 세타가 아니라 x. 자, 미리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면 제가 네, 여기서 막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있는 것과 말이 달리 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손이 막 그 지난번처럼 암페어 그 오음인데 암페어로 써버리는 막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이런 거 딱 보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들 가끔 칠판 판서를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어쨌든 요거에다가 요거를 빼니까 2 사인 제곱 x 여기까지 다 되셨죠? 네.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2 사인 제곱 x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거고 이쪽에 넘어가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x가 될 거고 그러면 사인 제곱 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얘 이항하니까.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죠. 자, 이게 사인 제곱의 평균값입니다. 맞죠? 네. 아, 평균값을 이제 내야죠. 이게 평균값이 아니라 이제 이걸 갖고 평균값을 내야죠. 네. 그러면 봅시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2x라고 하면 되죠. 이거는. 그죠? 얘는 변치 않죠. 상수죠. 그러니까 계속 이 평균 내도 계속 2분의 1이죠. 네. 얘는요. 얘는 2 잠깐 놔두세요. 코사인 2x만 먼저 생각해 보죠. 코사인 2x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한 파장으로 볼 때
코사인 2x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사인 2x 이거 평균 내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 내면 0이죠? 그죠? 요거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0입니다. 그래서 얘가 0이니까 평균 내면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없어요. 0이에요. 그럼 2분의 1이네요. 그럼 사인 제곱 x의 평균은 2분의 1입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서 자, 아까 최대값에 대해서 지웠구나. 자, 아까 5를 최대값으로 놓자고 했어요. 5 사인 x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제곱했어요. 그럼 25가 됐고요. 사인 제곱 x가 됐는데 얘는 금방 뭐라고요? 평균값이 2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됐고 25는 평균값이 뭐예요? 그냥 25. 상수니까. 그러면 두 개 곱하면 2분의 25가 되죠. 여기다 다시 루트를 씌워서 원래대로 되돌려야 돼요. 그래야 루트 민 스퀘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더라? 5가 되고 여기는 그대로 25의 루트니까 5가 되고 밑에는 루트 2가 되더라. 해서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눈 값이 실효값이 되더라라는 뜻이 나온 겁니다. 그게 루트 민 스퀘어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평균 내서 저기 하면 되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실효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220V라는 거 있죠? 220V가 우리 플러그에서 들어오면 220V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까요? 여기 플러스 220, 마이너스 220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아니죠. 예. 우리가 말하는 220V라는 거는 진짜 직류가 220V 들어올 때의 그 실효값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효과가 있는 값. 사실은 얘 루트 2배가 곱해진 그 값이 진짜 최고의 값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루트 1 나눠서 220이 된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는 높겠네요, 더. 네. 그래서 이 실효값을 갖고 갑니다. 자, 루트 민 스퀘어. 네, 최대값이 나오고. 자, 제가 뭐 하려고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순식값이라고 하죠. 순식값.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순식값. 실제 값이죠. 시간에 따른 실제 값.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는 이 시간대는 여기, 이 시간대는 여기, 이 시간대는 여기, 이 시간대는 여기. 이거 값 계속 틀리잖아요. 그래서 실효값이라는 게 나왔고 우리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극형식에 들어가는 것 또는 복수수에 들어가는 것 모두 이 실효값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동되는 값을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죠?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동되는데 그걸 어떻게 써요? 네. 그래서 여기를 다 실효값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순시값으로 만드는 교류 그 함수 있죠. 함수.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실효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뭔가가 나올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v, t 그러면 t에 대한 전압의 함수죠. 시간에 대한 전압의 함수인데 이러면 vm sin 오메가 t 여기까지가 같습니다. 시간에 관한 거니까 x 대신 t로 바뀐 거예요. 이거 오메가는 2파이 f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세타 정도가 나오는데 이 세타는 위상입니다. 내가 어디서 출발하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90도다. 그러면 나는 90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인이 90도면 어디죠? 여기죠? 여기가 0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사인 요게 땡겨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만약에 이게 헷갈리시면 여기다가 0을 넣어보시면 딱 돼요. 시간이 0일 때 이거
이게 타임라인이잖아요. 시간이 0일 때. 그러면 90도네요. 사인 90도면 몇이죠? 1이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1인데 1 곱하기 VM이 되겠네요. 그래서 VM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렇게 되겠구나. 사인파가 이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그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볼 차례예요.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 요렇게 봤을 때 요거 VM이겠죠. 최대값일 테니까. 그죠? 네. VM에다가 이거 쭉 나오는데 여기에 나올 때 네, 여기가 지금 보니까 맥스가 아니네요. 네. 우리가 순식값을 표현하는 건 모두 순식값 제외한 모든 거를 다 시료값을 표기하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루트 2분의 시료값 이렇게 나갈 거고요. 요거 자체가 시료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극형식으로 쓸 때 V 루트 민 스퀘어 RMS가 그 뜻이죠. 요거에 세타 각도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수학 1 복소수에서 볼 때 그때 극형식법 배웠죠. 거기 극형식하고 복소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VRMS 자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J 사인 세타 요게 합쳐져서 A 더하기 JB가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시료값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모두 계산하는 건 대부분 다 시료값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외형률 나올 때 그때 이제 이거를 식을 갖다가 VM으로 주느냐 아니면 루트 2로 나누어서 주느냐 그것 따라 틀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실제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때는 여기가 뭐 100 그러면은 이거는 저거 루트 2로 나눠서 해야 되는구나. 시료값으로 해서 바꿔서 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도 있어요. 루트 2분의 100. 그러면 뭐예요? 아니죠. 루트 2분의 100이 아니라 100 루트 2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0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료값인 거죠. 220V가 아마 들어가면 여기가 220 루트 2로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요게 실제로 문제가 나오진 않죠. 그런데 이거는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파형의 종류별로 시료값과 평균값 그리고 파고율, 파형률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네. 얘기가 좀 길어졌으니까 시료값에 대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뭔지를 아셔야 이제 다음번에 이거를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나와요. 정연파, 반파 정연파, 구형파, 반파 구형파, 그리고 삼각파 막 이런 거 나올 때 이거에 대해서 시료값, 평균값, 파형률, 파고율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거 처음에는 외우죠. 처음에는 외웁니다. 근데 시험장에 가서 이거 갑자기 막 여기 뚫려 있고 여기 뚫려 있고 이러면은 여기 뚫려 있고 막 이거 빈 공간 나와 버리면 여러분들 이것도 외우지 못해 가지고 잊어버려 가지고 그때 틀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법을 어떻게 해서 원칙적으로 뽑아내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가르쳐 드린 게 바로 루트, 민, 스퀘어였어요. 스퀘어. 자, 그래서 RMS라고 쓴 거, VRMS라고 쓴 게 바로 이 시료값. 이 시료값을 구하는 원리와 어떻게 된 건지를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 이거를 다 외우면 분명히 마지막에 직전에 외운 사람은 맞추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맞아 저거 다 봤었어 그때 됐었어 근데 시험장에 가서 문제 나오면 못 맞춰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공식이.
그럴 때 기본 원칙을 알아둔 사람은 그때 거기서 유도를 하죠. 아, 루트 민 스퀘어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거를 다음 시간에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루가 오랫동안 설명했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냥 루트 2로 나눈데 그리고 더 이상 알고 있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가정에 나오는 220V는 220V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최대일 때는 220 곱하기 1.414V입니다. 더 높은 볼트가 여러분한테 감전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